이준석의 뒤에는 그의 부친 이수월이 있습니다. 이수월은 오늘날의 이준석을 만든 인물입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혜택을 이용하여 아들을 서울과학고에 입학시켰고 충분치 않은 학업 성적을 가지고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시켰습니다. 그 후 국민의 세금으로 아들을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1호 전액 국비 장학생이란 명목으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가짜 하버드 학위증을 가지고 현역병 입대를 면제시키고 정보 처리기사 시험과 자격증도 없이 산업기능요원이란 국가의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하여 아들을 지인의 회사에 불법으로 근무케 함으로써 아들의 현역병 군 복무를 면제하였습니다. 그 후 고향의 중마고이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동기동창인 당시 여당의 실세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통하여 어린 아들을 정치권에 들여보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아들을 국회의원에 출마시켰고 결국에는 당대표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사람됨이라든가 정치적 역량에 관계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아들을 한국의 정치판에 기웃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부친 이수월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의 아들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수월은 1958년 출생하였습니다. 대구의 명문 경북고등학교를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동문 수학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수월의 동료 선후배들이 고교야구 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 봉황대기 등 고교야구를 휩쓸던 때였습니다. 경북고를 졸업한 뒤 이수월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합니다. 대학 졸업 후 이수월은 당시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 소속의 종합무역회사인 대우상사에 들어갑니다. 이후 이직하여 지금은 신한투자증권으로 회사명이 바뀐 당시 쌍용투자증권에 입사합니다. 1995년 즈음에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가게 됩니다. 1999년 쌍용투자증권은 굿모닝증권이 되고 이어서 신한그룹과 합병하여 굿모닝 신한증권이 되고 오늘날의 신한투자증권이 됩니다. 이수월은 이 굿모닝 신한증권 시절에 한국 최고의 증권맨 중 한 명이 됩니다. 강남지점장, 국제영업부장 및 감사부에서 일하면서 상장기업의 재무 분석, 법정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통달하게 됩니다. 훗날 한국의 기계 및 전자, IT 기업의 하나인 넥스트아이란 상장기업을 중국의 화장품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의 해외 인맥과 합쳐져서 아들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역량과 파워를 갖추게 됩니다. 지난 2016년 2월 한국의 전자기계 및 IT 기업의 하나인 주식회사 넥스트아이는 임시주주 총회를 통하여 중국의 화장품 기업인 웨이메이도 그룹에게 한화 약 560억 원에 팔립니다. 당시 40대 미모의 중국 여인이 회사의 대표로 한국에 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광이며 중국 최고위 공산당원입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과 직접 접촉을 합니다. 부친 이수월의 협력으로 한국의 상장기업 하나가 중국 기업에게 팔린 약 2개월 후 2016년 4월에 이준석은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약관 31세입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허위가짜 학력도 버젓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후 2018년 재보궐선거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또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여전히 선거 포스터에는 허위가짜 학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떨어져도 2년 후 또 나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있는 혜택입니까? 국회의원 공천과 출마가 말입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이준석이 입에 거품을 물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이 기막힌 이준석의 행동에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이준석이 정치에 입문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한국의 상장기업인 넥스트아이가 중국 기업에게 팔린 후 중국이 이 넥스트아이를 이용하여
어떤 짓을 하는지 그 본색이 드러나는 사건이 그 후 약 2년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교묘하게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담은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하는 김주영 씨도 같은 중국인 대표의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중국인 대표와 36억의 합작 투자 회사를 만들면서 회사 지분의 55%를 넘겼지만 중국 매출 가운데 최소 20억 원가량을 횡령당했다며 가압류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 씨는 문제를 제기한 이후 대표에서 해임됐지만 최근 무효 소송에서 이겨 대표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들을 만나지 않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사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이 화장품 회사도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 대회의실. 회의실인데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허가를 100개 이상 보유한 회사입니다. 상품 개발팀들, 상품 개발 쪽.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떠나고 회의실과 연구실 등은 창고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연구소 관련된 장비도 그냥 다 치우고 현재 이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냥 창고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어려워진 데 대해 법적 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인 사업가가 대표인 상장 기업으로부터 30억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사가 어렵게 됐다고 말합니다. 투자회사 측이 사문서를 위조해 인감을 변경한 뒤 투자금의 절반인 15억 원을 인출해갔고 상표권과 위생허가 등도 넘길 것을 요구해 병행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저한테 문자가 15억이 인출한 문자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 재무팀장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도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인출이 된 게 맞더라고요. 투자를 한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넥스트아이의 피해를 본 한 한국 중소기업의 대표와 직원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거리로 나온 장면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중국 기업이 인수한 넥스트아이가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약탈하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넥스트아이는 중국에 팔려 나갈 당시 2016년에 잠시 주식이 폭등한 후 그 후부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가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이렇듯 이준석의 부친 이수월은 그의 증권회사 근무 경력을 이용하여 한국에 힘없는 중소기업들의 재무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중국 기업에게 부역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으로는 진광이라는 중국 기업의 여성 대표를 통하여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층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의 아들 이준석은 이 점을 잘 알고 한국 정치판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양 마구 흔들어댑니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제도권은 이런 이준석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이준석에 관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 이준석이 어떤 형태로든지 또다시 출마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특정 세력에게 부역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국군 방첩사령부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